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매 초보 탈출 1강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댓글은 풀경 라이브 2022년 6월 20일 월요 라방 밑에 이제 달려있는 댓글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6월 20일 이제 라이브 밑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댓글을 단 거는 제가 6월 20일 라이브를 하고 그리고는 그때 바로 단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뭐냐면은 이 강의를 했었어요. 이분의 그 질문에 해당하는 강의를. 아마 8월 22일인가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8월 22일 월요 라방에 보면은 경매로 갭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 질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안고 갭 투자처럼 잔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낙찰받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자, 요 질문에 대한 답은 8월 22일 월요 라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한 경우에 나갈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임차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만 보전해주면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살겠다고 할 경우에 낙찰 이후에 보증금을 뺀 금액만 납부하고 임차인과 재계약한 것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계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황당한 발상일까요? 결론, 황당한 발상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경매로 갭 투자 얘기, 그 라방을 했지만은 간단하게 줄여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한 경우에 나갈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자, 우리가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보면은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선순위건 후순위건 간에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배당받고 나가겠다. 내 임대차 저 계약을 나는 종료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신청하면 즉시 보통은 한 열흘 안에 대부분은 집행관님이 나갑니다. 현황 조사를 하러 갑니다. 가서 띵동띵동 법원에서 나왔다 그러고 사람 있으면은 경매가 이제 접수가 이제 개시가 됐다라고 안내도 하고 임차인이면은 이렇게 권리신고 및 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안내도 하고 없으면은 그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민을 한다 그죠?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보통 3, 4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안내를 이제 경매 개시되면 바로 안내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는 거죠. 처음에 멘붕이 왔다가 여기저기 막 알아봐요.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알아보는 그런 분도 계시고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법원에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나는 끝내겠다. 그래서 자, 경매가 낙찰이 되고 잔금 내고 배당하지 않습니까? 낙찰되고 약 한 달 후에까지 잔금이고 약 한 달 후에 또 배당이고 그래서 배당일 날 나는 받겠다. 보증금을 돌려받겠다. 배당 요구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사를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갈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겠지가 아니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배당 요구를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막 여러 군데 막 밤잠 못 자면서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배당 요구를 했다 이러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절차가 몇 달이나 걸리고 언제 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우리는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알지만. 그죠? 여러분도 초보들은 또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알지.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까지는 뭐 빠르면 7, 8개월 아니면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잔금 내고 또 뭐죠? 명도하고 또 요즘같이 시세 하락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1차에 낙찰이 안 되잖아요. 시세 상승장에는 어떻게 돼요? 시세 상승장에는 1차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기간이 짧아지지만은 하락기에는 뭐예요?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죠? 2, 3차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2, 3차 간다라는 거는 한두 달 더 길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막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게 지금 10월이면은 내년 여름쯤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내년 여름에는 전세금이 뭐 어떻게 될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디테일을 아주 막 심각하게 고민한 그게 없어요. 그냥 당장 시세 알아보고 내가 1억 받는데 내가 사는 집 지금 비슷한 걸 알아보니까 전세가 1억 5천이야.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럼 어떡하지? 괜히 한다 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배당 신청한 것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철회할 수 있어요. 안 한다 할 수 있어요. 나 물러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그래서 일단 배당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는 그 배당 요구를 배당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지도 정확하게 잘 봐야 되겠죠. 일단은 나가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 하면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나가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다 배당을 받건 아니면 법원으로 못 받으면은 그죠? 매수인으로부터 받건 일단 돈을 받고 나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죠 또?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만 보전해주면 자기 보증금만 주면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살겠다고 할 경우에 낙찰 이후에 보증금 뺀 금액을 납부하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다. 그죠? 그렇죠? 예. 상계 처리할 방법이 있느냐요.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요.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다양한 케이스가 예를 들면은 임차인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그리고 확정을 받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고 그죠? 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전입은 했겠죠. 그죠? 예, 전입은 했고 자 그런데 확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확정을 안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배당 요구를 한 경우가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선순위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은 아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아니라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일 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확정을 받았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 발생하니까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배당을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닐 수 있죠. 그죠? 원래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천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아니, 배당 요구가 아니고 확정을 안 받았어요. 확정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말입니다. 배당 요구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배당 요구 자체를. 예? 확정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배당 요구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제 갭투자가 경매로 하는 갭투자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선순위 임차인이 뭐라고요?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수인은 기다려야 한다. 그죠? 기다렸다가 그 임차인 계약 종료되고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임차인 우리 또 맞춰 넣고
아니면 뭐 매도를 하든가.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임차 보증금을 우리는 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경매를 공부할 정도 같으면은 일반 중개로 갭 투자를 해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갭 투자. 그렇죠? 갭 투자 많이 해보셨죠? 예, 부동산 가서 어떻게 해요? 예, 투자자인데, 그죠? 전세 안고 살 만한 물건 좋은 거 없을까요? 하는 게 갭 투자다, 그죠? 집이 예를 들면은 3억짜리다. 그 전세가 2억 5천이 있다. 그럼 2억 5천 전세 안고 우리는 5천만 원만 주고 집을 사는 거다, 그죠? 그랬다가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임차인을 넣든지 매도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있겠다. 그동안 시세가 올랐다. 전세 시세가. 그러면 우리도 전세 시세 올려서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경매에서 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런 경우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매로 하는 갭 투자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볼 거 없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확정을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내가 갭으로 안고 낙찰을 받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8월 22일 강의 올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은 뭐 사건도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이런 이론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염려가 많이 되죠.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제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은 바닥을 다질 것이고 그죠? 그랬을 때 경매라는 게 장점이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합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경매는 처음에 매수할 때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닥이 어디냐라는 거죠. 바닥이 어디냐? 누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관심 가는 지역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실거래가 들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에 문의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여기는 앞으로도 30%더 떨어질 것이고 10%더 떨어질 것이고 여기는 이제는 바닥이야. 이런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입할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바닥이다. 남들도 다 바닥이다.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그죠?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런 바닥을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이익은 적겠지만은 수익을 보는 건 적겠지만은 안전하다라는 또 그런 양면성이 있겠죠. 그렇죠. 갭 투자 시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낙찰가 플러스 인수금액이냐 아니면은 낙찰가냐 이거다 그죠? 낙찰가 플러스 인수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 그죠? 경매로 낙찰을 경매 갭 투자다 그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안고 인수하는 그죠? 인수한다고 내가 알고 그리고는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2억짜리 아파트를 보증금이 1억 5천이에요. 선순위 임차인. 그거 배당 신청 안 해서 결국은 내가 내줘야 돼요. 그 사람 끝날 때.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한참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2억짜리 시세 같으면은 뭐 이래도 한 1억 7, 8천 이 정도 돼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시장이 안 좋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대박 내가 500만 원 써가지고 1000만 원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써서 낙찰받았다. 1억 6천 손해 받았다. 그럼 뭐예요? 1억 5천 플러스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6천이 되잖아요.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을 하니까 이제 경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까지 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갭투자 중개로 일반 물건 갭투자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갔어요. 부동산에 전세 안고 사는 겁니다. 전세 안고 예를 들면 아까 2억짜리 1억 5천 전세 들어있어요. 내 돈은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까? 아니면은 2억짜리라서 2억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합니까? 2억에 대해서잖아요. 똑같아요. 경매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날까지님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가 라방을 할 때마다 질문을 올린 내용이에요. 여러 번 질문을 받고 댓글로도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그건 당연히 내가 사는 금액, 그죠? 일단은 안고 사더라도 다 그게 내가 결국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낙찰가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